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설계도를 파헤쳐 드리는 원리사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금요일 저녁 친구들의 요란한 파티 초대 메시지를 뒤로하고 조용히 현관문을 잠그는 순간 온몸에 퍼지는 짜릿한 해방감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런 당신을 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거나 너무 고립되어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며 걱정 섞인 참견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원리사전에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집을 좋아하는 것은 결코 성격의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내린 가장 지능적이고 고귀한 선택이며 현대 사회라는 거대한 소음 속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위대한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집돌이와 집순이들은 단순히 게으르거나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은 최근 이들의 내면에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불필요한 자극을 차단한 채 자신의 내면에 거대한 우주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놀라운 원리를 세 가지 핵심 관점으로 나누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탐구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자신의 성향을 고쳐야 할 단점이 아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요새 안에서 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먼저 우리가 들여다볼 것은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 설계도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즐기고 자기만의 공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뇌의 전전두엽 피질 활동이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납니다. 전전두엽이 어디냐고요?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고등사고와 자기 성찰, 그리고 감정 조절의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밖에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대화를 맞춰주는 사람들은 뇌 에너지를 외부 반응과 즉각적인 자극에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하지만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막대한 에너지를 내부 탐색에 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 오늘 느낀 감정의 실체는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와 대화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황금 시간대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화학적 원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통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에 매우 민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시끄러운 파티에 가는 등 자극적인 사건이 터져야만 뇌가 비로소 쾌락을 느낍니다. 이들에게 정적은 고통이죠. 하지만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에 훨씬 더 큰 반응을 보입니다. 아세틸콜린은 조용히 사색하고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며 내면의 평화를 느낄 때 분비됩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가 반드시 햇빛을 직접 받아야만 충전되는 태양광 패널이라면 여러분의 뇌는 고요한 밤의 정적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며 에너지를 채우는 달빛 배터리인 것입니다. 충전 방식이 다를 뿐 배터리의 성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망상활성계라고 불리는 필터가 있습니다. 외부 자극을 얼마나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문지기 같은 존재죠. 그런데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문지기가 아주 예민하고 고성능입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즐거운 음악 소리로 들리는 파티의 소음이 여러분의 뇌에는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은 과부하 상태로 인식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환경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고감도 센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예민한 센서 덕분에 여러분은 남들이 놓치는 예술적인 영감을 더 잘 잡아내고 타인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며 복잡한 문제의 본질을 단번에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의 뇌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깊은 이완 상태와 창의적 사고를 돕는 알파파, 그리고 직관적 통찰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세타파의 활동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는 그 시간은 사실 여러분의 뇌가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이고 지능적으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마치 고성능 컴퓨터가 수천 명의 낯선 사용자로부터 쏟아지는 불필요한 요청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의 핵심 연산에만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최적화 상태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가장 지능적인 뇌 관리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원리는 환경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환경 심리학에는 회복적 환경 구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신적 에너지를 100%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죠.
집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조명의 밝기부터 방의 온도, 소품의 배치, 소음의 수준까지 모든 것이 나의 신경계를 가장 편안하게 안정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요새이자 개인 실험실입니다.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활발하고 외향적인 가면을 쓰고 밖에서 버티는 것은 엄청난 양의 정신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표면 0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소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진정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당신에게 관심도 없는 주제로 이어지는 잡담과 억지 웃음이 가득한 모임은 에너지를 강제로 빼앗아가는 공격과 같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는 순간 여러분은 이 무겁고 답답한 가면을 비로소 벗어던집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진정성의 회복이야말로 집이 주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혀를 차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바쁘고 밀도 높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창작 활동을 하거나 읽고 싶었던 책을 탐독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꼼꼼히 만들면서 말이죠.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강조한 몰입의 상태는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당신만의 취미와 관심사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온전히 나만의 속도로 세상을 조립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립되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아이디어를 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들에서도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침에 피어오르는 커피의 향기, 창밖 나무짚이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색깔, 조용한 방 안에 울리는 책장 넘기는 소리 같은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성된 우주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요리를 하거나 식물을 기르는 평범한 행위조차 이들에게는 최고의 명상이 됩니다. 재료를 정성껏 다듬고 식물의 새싹이 돋아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자아의 연결을 깊이 있게 경험하죠. 이처럼 집은 나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고 창조하는 가장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공간입니다. 물론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주변의 시선이 늘 따뜻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요즘 너무 답답하게 사는 것 아니냐, 사람들을 좀 만나야 건강해진다는 식의 조언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말들에 휘둘려 자신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남들과 다를 뿐입니다. 어떤 기계는 220V 전압이 필요하고 어떤 기계는 110V가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볍게 지내며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정말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선택적 사회화야말로 당신의 삶을 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로운 필터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정신적 독립성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1분 1초도 쉬지 말고 활동하고 끊임없이 인맥을 쌓으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의 원리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오랜 연구 결과는 이를 아주 명확히 증명해 줍니다. 정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를 즐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일반인보다 평균 15%나 낮았습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감정의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바나 행복 이론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학설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사교 활동을 자주 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능이 높은 이들은 당장의 원초적인 즐거움보다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내적 성장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지능이 시간에 대한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의미한 잡담으로 3시간을 날리는 것보다 집에서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는 1시간이 훨씬 더 값지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지혜입니다. 집을 사랑하는 능력은 곧 만족스러운 삶을 스스로 구축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독립성의 최고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화려한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고도 오직 내면의 충만함만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화는 지루함처럼 보이겠지만 당신에게 평화는 가장 강력한 자유로 보입니다. 고독은 견뎌야 하는 벌이 아니라 누려야 할 특권이며 그 안에서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견고하고 단단한 자아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봐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은 늘 고독한 방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도
베토벤의 웅장한 교향곡들도 모두 타인과 단절된 조용한 공간에서 깊이 있는 사색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사회 전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가 범람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오늘날 충분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의미 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설계된 그 집 안에서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여정입니다. 조용한 힘은 결코 약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지속적이며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자신의 조용한 성향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것을 단점이 아닌 당신만이 가진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깊이 있는 사고력과 세심한 관찰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관계 맺기 능력은 이 세상을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귀한 자산입니다. 오늘 원리사전과 함께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겨진 원리를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여러분을 향해 왜 그렇게 집에만 있느냐고 묻는다면 당당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세요. 나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나 자신을 만드는 위대한 일에 몰두하는 중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위대한 아이디어가 싹 트는 인큐베이터이자 지친 영혼이 깨끗하게 정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조용히 쌓아 올린 그 힘은 언젠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깊고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더 나은 세계를 건설한 것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의미 있는 삶이란 바로 이런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능이고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고독을 지키는데 따뜻한 위로와 명확한 근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리사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구성하는 보이지 않는 놀라운 원리들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조용한 성장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평온하고 충만한 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원리사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